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년입니다. 네, 그 미국 주식이 최근에 다시 사상체육과 행진을 시작했죠. 한 달 반 만에 다시 미국 주식 S&P 500이 사상체육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주로 많이 다루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마 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요즘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다 좋은 건 다들 잘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긴 겁난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주식이 올랐으니까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또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좀 사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미국 주식 요즘 증권사에서도 많이 하고 한국 증권 관련 TV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뭐 주위에 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카페도 하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 미국 주식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미국 주식 투자에 막상 나서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 너무 비싸다.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떨어질 때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물론 강의할 때 교수님, 위원님 질문이 있는데요. 다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좀 기다렸다 살게요. 이런 질문 제가 엄청 많이 받는데요. 그런 분들께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모니터에 잠깐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그림이 제가 나중에 여기 여러분들한테 그 상세 보기에 이 유튜브 상세 보기에 이걸 좀 원문으로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거를 막 제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드리겠지만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의 189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무려 120년 동안의 역사를 한 장의 그래프로 설명해 놓은 거가 되겠고요. 이 작은 것들이 잘 안 보이시지만 작은 것들은 뭐냐면 매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대공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 전쟁도 있고 월남 전쟁도 있고 중동의 5.1 사태, 1차, 2차, 3차 쇼크까지 다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리만 사태도 있겠고요. 물론, 1998년, 1999년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 IMF 사태,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까지 와 있는데, 문제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디마디 중간중간에 떨어진 적도 있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도 있고,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지만, 결국 미국 주시장은 120년 동안 계속 올라왔다라는 추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여기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마디마디 오를 때마다 떨어지고 오를 때마다 크게 떨어지고 그러면 크게 손해도 본 사람도 있고 오히려 샀다 팔았다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될 때다 시기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누가 지금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만 남았다. 엄청난 고평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예를 들어서 군드라우 같은 사람도 있겠고요.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딕보베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워낙 있는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재미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링크 같이 제가 이거 작업해 놓은 거 하나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뭐냐면 차트 제목 자체가 부끄러움의 차트입니다. Shame of 차트예요. 예, 그러니까 부끄러운 차트의 기록입니다. 이거 특히 언제부터냐면요. 2000년 중반부터 해갖고요. 2000년 중반부터 해갖고 2010년부터 해갖고 지금 2018년까지의 수많은 유명한 투자 전략가들이 이래서 주식시장은 떨어질 거다. 주식시장은 이제 끝났다. 주식시장은 뭐 30% 떨어진다. 40% 떨어진다. 50% 떨어진다.
이제 떨어질만 남았다. 지금 사면 큰일 날걸? 뭐 이런 수많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아니면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투자 작가들이 다 얘기해 놓은 것들입니다. 예. 이 마디마디가 좀 나중에 이거 상세 보기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저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상세 보기 밑에 가면 어떤 그 제가 링크를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딱 찍고 들어가면 이 그림을 자세히 더 확대해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 다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무슨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군드라가 무슨 얘기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크 파버 같은 사람이 또 무슨 얘기했고 다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주시장은 살아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제목 자체가 부끄러운 차트라는 거죠. 부끄러움의 영예를 다하는 차트. 그러니까 물론 떨어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올라가는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수많은 경고에도 있었지만 경고할 때마다 팔고 떠났고 팔고 떠났고 팔고 떠난 분들은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상승에 주식시장의 상승에 뭔가 기회를 크게 놓쳤다는 그림을 여기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이제 꾸준히 올라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특히 최근에도 엄청나게 경고하는 목소리는 수도 없다. 물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군드라우 같은 사람은 리세션은 피할 수 없다 얘기하고 있고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어떤 금리를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고 유럽도 시사하고 이러지만 이미 늦었다. 지금 7월 31일 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 미국 기준 나오고 있는데요. 늦었다.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비니 교수는 뭐 작년부터 루비니 교수 아시죠? 뉴욕대 루비니 교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사람인데요. 루비니 교수, 뉴욕대 루비니 교수도 2020년 내년도에 글로벌 리세션은 불가피하다 말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주장도 있고 지금도 경고를 찾을 수 있지만 시장은 어떠냐? 시장은 여전히 꿈찔꿈찔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올라왔대요. 물론 언제 조정이고 언제 상승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너무 많이 오르면 파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야. 또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는 것이 주식 투자에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럼 정말 돈을 20% 먹을 때 지수 20% 올라갈 때 50% 60%도 벌 수 있겠죠. 정말 귀신같이 팔고 사고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다라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꾸준히 된 분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가는 곳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고 꾸준히 이익 늘어나기보다는 그냥 어떤 재료, 어떤 뉴스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가려고 그러면 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쪽에서 놀아야 돼요. 물론 주가는 그런 거는 상관없이 크게 올라갈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들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주식을 샀다. 어떤 테마도 있고 샀다는 얘기라 주가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얼마 전에 크게 올라갔지만 알고 보니 고작 몇천 주 밖에 안 샀다. 뭐 이런 얘기해서 정말 순웃음이 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뉴스일 뿐이고요. 실제로 보면 진짜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줄어드냐는 건데 그걸 오늘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거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제가 다 링크를 통해서 이제 간단히 다시 정확한 걸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약간 좀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위에는 MSCI에서 하는 미국 지수입니다. MSCI 미국 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MSCI 미국의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PER이 과거에 얼마 됐냐는 건데 이게 무려 1, 2년도 아니고 무려 1, 2년 아니고 이거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그래프입니다. 잘 한번 보시면 이게 MSCI 미국인데 물론 올랐다 떨어져 추세적으로 쭉 올라갔다는 거죠. 25년 동안 1995년부터인데요. 1995년부터 지금 25년 동안 꾸준히 올라와서 사상 최고가를 가는 그림인데요. 요 두 번째 그림이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 주당 이익과 주당 이익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사실 이거를 지수라고 그러고 이걸 이익인데요. 주당 이익이 아시죠? 주당 이익인데 똑같습니다. 이걸 위아래 바꿔 놔더라도 별로 구분하는 분이 없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 지수라고 생각하면 지수지만 주가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주당이익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요즘 멈칫하는 것이 주당이익이 약간 멈칫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 보이고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차이죠. 물론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그런 추세가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PR인데요. 미국 기업의 PR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지만 과거 대비 오히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15배 정도 나오는데 과거에 18배 정도 한 적도 요 그래거든요. 이때가 이제 엄청나게 닷컴 버블이었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추세적으로 보면 PR이 과거 PR 대비, 그러니까 미국 PR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과거 PR 대비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줄을 걸어 보시면 그렇게 아주 높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지금 미국 기업이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내려서 수 없죠.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는 모르고 얼마만큼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 기업의 주당 이익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주당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고 똑같이 주당 이익이 내려가면 이것도 떨어지는 거죠. 계속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왜 올라가느냐?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주당 이익이 계속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멜로 주가의 흐름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한국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코스피도 잘 아시고 코스닥도 아시고 개별 기업에 대해 주식 매매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대한민국의 코스피면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적인 주당 이익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MSCI 코리아라고 아시죠? 네. MSCI에서 하는 한국 지수의 25년 동안의 지수와 25년 동안의 주당 이익입니다. 아까 거는 미국이고 이건 한국인데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건 똑같은데 이게 보시면 지수가 지금 올라갔다가 2017년 크게 올라갔다가 2018년 19년 그렇게 재미없죠. 최근에도 재미없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한국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는 이익이랑 주가랑 따로 논다 그러죠. 물론 단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종목별로 그럴 수도 있지만 딱 지수로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위아래 그림이 똑같죠.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한국도 결국은 이때 보시면 98년 99년 우리나라 외환이 훅 떨어지죠.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날 정도로 이익이 훅 감소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회복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죠. 2017년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주당이익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러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박스권이었다 얘기하는데요. 박스권이었다는 시기에는 주당이익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거의 추세적으로 내려갔어요. 지금도 보시면 주당이익이 올해 좀 내려가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재미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주가 올라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크게 보면 주당이익이 크게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올라가지 말라 해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은 다르다고 얘기할 필요 없고요. 미국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결국은 주당이익, 여러분들 주당이익을 잘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죠. 왜? 증권회사에서 공개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여러분들 모든 자료 중에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의 주당이익을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코스닥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PR인데요. 한국의 PR이 낮다 그러죠. 한국 PR은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저평가 맞죠? 10.2배, 10.5배면 저평가입니다. 어디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저평가고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것에서 저평가고 전 세계 평균 모델의 저평가 맞는데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대비를 보세요. 우리나라 대비를 보시면 지금 10.5배 뭐 이런 게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결코 과거 대비 저평가는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재미없는 거죠. 저평가란 말 분명히 맞아요. 다른 나라 대비 저평가지만 우리나라 과거 역사 대비 저평가냐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주식을 사시건 어느 나라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시건 여러분들 자유고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이고 실적이 올라가는 쪽에 주식에 베팅하시고 실적이 내려가는 쪽에 주식을 약간 이제 멀리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을 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을 살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의 기본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이익이다. 이익.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다고 해서 지금
팔거나 아니면 지금 기다렸다 사는 것은 두 가지 난점이 있죠. 첫 번째는 120년 동안 그런 생각으로는 120년 동안 미국 주식은 올랐다라는 것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야겠다. 지금 쉬어야겠다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살 기회를 잘 놓친 상태에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주가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주가의 위치라든가 주가의 방향, 주가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상 어느 나라 주식이건 간에 미국이건 한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간에 어느 나라 주식이건 간에 기본 원칙은 주가가 아니라 그 기업의 이익 아니면 그 나라의 이익 아니면 그 섹터의 이익에 증가하느냐 하락하느냐 그걸 갖고 여러분 주식 투자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을 삼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관점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의 재테크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